네, 오늘 콜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그리고 당신이 쉬는 사이 전해진 소식들 함께 확인해 보시죠. 우리가 하루 어제 휴정이었기 때문에 미증시는 이틀분의 데이터를 체크해 보셔야 할 텐데요. 정말 어제 휴장이라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먼저 현지 시간 금요일, 우리 시간으로는 주말 사이에 전해진 데이터인데요. 미증시 3대 지수 모두 일제히 급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대표적인 기술 섹터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이 흔들렸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첫 번째, 고용지표가 잘 나와도 너무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황이 좋으니 미국의 연준이 좀 강력하게 긴축에 나설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해석이 되는 부담감이었고요. 두 번째는 테슬라 때문인데요. 이제 일론 머스크가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발송했는데 그 내용에 한 10%의 인원을 감축할 거가 그러고 싶다라는 뉘앙스를 풍겼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이제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만큼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건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걸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심각해? 라는 반영이 되면서 전체 시장을 끌고 내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테슬라는 10% 감축에 대한 우려로 거의 10% 가까이 밀렸습니다. 9.22%의 이날 급락세였고요. 마이크론을 포함한 반도체 관련 주식들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날인 오늘 새벽에 그래도 미증시 플러스 마감을 했습니다만 좀 찝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지금 미국의 기술 기업 해고가 5월 들어서 확실히 좀 증가된 것을 수치로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올라간 상황이고, 물론 이제 적자를 내고 있는 기술 기업들, 테크 기업들의 그 해고는 이어져 왔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추가적으로 눈에 띄는 부분은 대형 기술사, 빅테크 쪽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건 불과 이제 테슬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다른 대형 기술사들도 그런 것들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요즘 나오고 있고요. 고용이 확실히 주춤해지고 있다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이날 너무 급락을 해서 눈치를 보고 또 놀란 때문인 건지 이제 말을 번복하기는 했습니다만 일단은 기술사들에 대한 해고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계속해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마감된 수치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플러스 마감이긴 했는데 장중 위아래로요. 한 2% 이상의 극심한 변동성은 이어졌습니다. 장중에 이렇게 수직 낙하한 이유가 하나 있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인데 원래 시장에서 중국에 대한 관세 인하나 폐지가 나오지 않을까, 이 물가 잡기 위해 이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논리가 시장에 좀 반영이 됐었죠. 기대감의 한 포인트였는데 미국 무역 대표부 대표가 그걸 딱 일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인플레 대응해야 되긴 해야 되지만 지금 이런 관세를 건드려서 효과적인 걸 얻어낼 수 있을까의 의문점을 제시했고요. 이 관세는 사실 다른 것과 굉장히 복잡하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 세부 내용 따져봤을 때 지금 뭐 관세를 추가적으로 건드린다는 건 아니고 그대로 현상을 유지하고 폐지나 인하는 안 하는 게 맞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증시가 바로 여기서 수직 낙하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이와 함께 그렇다면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는 다른 긴축이 더 강하게 나와야 될까라는 우려감 때문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다시 한번 급등하는 양상입니다. 3%대로 재진입하면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치는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그 안에서 그래도 좀 투자 힌트가 여러 숨겨져 있어서 세부적인 상황들 하나하나 따져보실 텐데요. 섹터 그리고 업종별 상승세가 강하게 나타났던 순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가장 많이 뛰었던 건 제지, 항공, 소비 관련, 보험과 원자재 관련 섹터입니다. 뭐 기름이나 화학이나 가스 관련 업종이 굉장히 강한 모습이었고요. 한 가지 눈에 띄었던 부분은 이제 엔데믹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구나라는 점입니다. 항공과 소비 쪽이 그랬는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현충일로 쉬면서 그 기간 동안 공항에 사람이 굉장히 많이 북적였다는 소식이고요. 극장가에도 사람들이 발 디딜 틈 없이 몰렸다고 전해지고 있죠. 최근
범죄도시 2가 지금 계속해서 흥행몰이를 하면서 이제 900만 명을 관객을 동원하는데 돌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사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매버릭이라는 영화의 흥행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하나의 같은 맥락입니다. 극장가나 이제 소비 유통 업종 쪽에는 이미 엔데믹 시대를 맞이하고 있지 않나라는 포인트 하나 관전 포인트로 생각해 볼 만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핵심 변수가 정말 중요한 게 있어서 쭉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번 주부터 연준 위원들은 말을 할 수가 없는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갑니다. 네, 중요한 FOMC를 앞두고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은 연준 위원들이 말을 할 수 없는데요. 그 기간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번에 6월 FOMC 때는 점도표가 같이 공개되기 때문에 주목도가 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각국 중앙은행 쪽은 이미 금리 정책에 대해서 긴축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죠. 거의 대부분 이제 금리 인상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주에 금리 결정 일정이 몰려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 보셔야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건 CPI입니다. 5월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예정인데 일단은 그 전까지 어느 정도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수치이고 최근 들어서 둔화세가 감지되고 있다는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블랙아웃에도 돌입을 하고 긴축에 대한 우려감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번 주에는 CPI의 주목도가 더욱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 시장 한 주 동안의 변동성 감안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6월 3일 당장사 내용인데요. 시장에서 뚜렷하게 지금 주도주는 두 가지가 잡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는 전기차, 한 가지는 신재생, 친환경입니다. 관련 대표적인 ETF 위아래에 있고요. 그때 이제 말씀을 드린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나와서 이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추가 상승세가 이어지는 모습이고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관련 기업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수소, 풍력, 태양광 등들 다 하는 그런 ETF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5월 한 10일 전후로 해서 바닥 찍고 돌려 올라가는 모습이 추세적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포인트를 그때 유가로 체크해드렸는데요. 다시 같이 보시죠. 다음 보겠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가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위아래로 등락을 이어가면서 하나의 뚜렷한 부분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5월 10일 기점으로 해서 그 100달러 선을 달려나갔고 현재는 120달러 선을 바라보고 뛰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름의 가격이 비싸지고 있고 가스도 천정부지 그 가격이 치솟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너지원으로 돌리는 발전 비용이 너무 비싸지고 있죠. 그래서 다른 쪽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에너지를 뽑아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이것을 위해서 각국 정부도 지금 밀어주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의 포인트로 그때 말씀을 드렸고요. 생각나는 키워드들 탈러시아를 위해서 유가를 탈출하기 위해서 이 물가를 또 탈출하기 위한 그리고 탄소를 탈출하기 위한 하나의 공통된 특징이 신재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같은 맥락이 사실 탈탄소와 맞물린 부분인 전기차이기도 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글로벌 증시 내에서 우리가 쉬는 동안 그 두 섹터의 강세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테슬라는 이제 인원 감축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급락을 보이는 모습이었지만 그 흐름과 동조화되지 않는 중국의 전기차 관련주의 흐름이 특징적으로 잡혔습니다. 상승세에 좀 기입을 해봤고요. 중국 증시는 금요일에 휴장이었습니다. 중화권 증시 다 휴장이었는데 어제 이제 마감된 수치입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특히 중국은 상한가가 10%이기 때문에 상한가로 진입한 종목이 있다는 점도 눈에 띄었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들이 지금 중국 쪽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죠. 단기적입니다만 부양책을 실시하고 있고 부양책을 위해서 이제 전기차 취득세를 면제하는 조치 그리고 중고차 교환 프로그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구매 보조금은 일단은 지금 유지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5월에 중국에서는 전기차 판매가 견조했다라는 부분이 수치로 확인되고 있다는 점 호재로 제시가 됐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종목들은 심천 지수에 상장돼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비아디는 배터리 회사로 많이 알고 계신데 완성차 같이 만드는 회사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이슈가 본물 터지듯 여기저기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태양광 밀어주기, 풍력 밀어주기, 미국 연방정부 쪽에서 그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 만지작거리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양광 발표가 나왔고요. 행정명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굉장히 눈에 띄는데요. 동남아 셀과 모듈 관세 부과에 대해서 2년 동안 좀 밀어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동안 사실 이제 미국의 태양광 업계 같은 경우에는 중국산 우회 수출을 엄격하게 조사를 하면서 위축이 되어 있었는데 그 위축된 태양광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부분 눈에 띄었습니다. 미국은 상하한가가 없죠. 그래서 중국의 관련주보다 훨씬 더 탄력적인 움직임을 간만 보였습니다. 관련주들의 급등세 기입을 해봤고요. 이쪽은 이제 중국 관련 기업입니다. 요거는 이제 ADR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따촨 뉴에너지이고요. 양광정력이나 융기에너지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시안롱지 같은 기업들도 요즘 연속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게 하나의 큰 특징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제 밸류체인인데 이제 계속 정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지고 왔고요. 이제 특별한 부분은 없습니다.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의 정책도 셀 모듈을 앞서서 좀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국내에서도 계속해서 증권가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는 기업이 셀 모듈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화솔루션 그런 의미에서 요즘 주가의 탄력도 측면 좋습니다. 이제 풍력 쪽은 사실은 우리나라는 태양광도 태양광이지만 그보다 이제 정책적인 언급 빈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 쪽이 풍력에 맞춰져 있다는 부분 체크해 드렸습니다. 최근 들어서 풍력 관련주들도 주가의 들썩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두 섹터에 대해서 자리 옮겨서 출연자들에게 점검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예, 추가된 소식이 있어서 기사 좀 체크해보자 합니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 내용 좀 캡처를 해봤고 그 내용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이제 삼성 등이 이제 투자를 했던 기업이라고 알고 계실 텐데요. 솔리드 파워라는 기업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전고체 배터리 기업이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BMW, 포드의 연말까지 이제 시제품을 출하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좀 나왔습니다. 이 내용들 아래 좀 정리를 해봤고요. 목표는 2026년으로 이거를 맞추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생산 파트너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솔리드 파워가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유력시 되고 있는 거는 지금 SK 이노베이션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해봤고요.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로봇에 대해서 이제 긍정평가가 계속 올라옵니다. 국내 증권사 과거에는 사실 로봇을 하나의 실체 없는 트렌드로만 봤었는데 조금 전에 또 유진투자증권에서 굉장히 두꺼운 보고서를 발간을 했더라고요. 이제 로봇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실체가 다져지고 있고 실적이 잡히기 시작했으며 삼성 같은 등의 우리나라 기업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기업들이 지금 로봇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을 좀 정리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관련된 기업 리스트 과거에 좀 정리해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산업용 쪽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긴 하지만 단계적으로 이제 가정용 그리고 서비스용으로 확대되고 있는 부분이죠.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KB증권에서는 특히 이 안에서 부품단에 있는 로봇 테마주에 주목을 했습니다. 이제 SPG와 RS 오토메이션의 매력도가 높다라는 그런 보고서 내용인데요. 이 내용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봇 밸류 체인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온앵커의 당잠사였습니다.